네, 일단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한 상자 2만원 하락, 남아도는 제주 은갈치, 쌓아둘 창고도 부족하다. 아니, 물가가 대폭등하고 있는데 갈치가 한 상자에 2만원이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일인가 보면은 지금 제주도에만 6만 상자를 보관하고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 부산 냉동창고로 보낸 게 4만 상자 정도 된다. 두 곳을 합쳐 1000톤이 쌓여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위판 가격 기준 냉동갈치 한 상자당 가격도 작년 9월 12만 1100원에서 지난달 10만 1100원으로 1년 새 2만원 하락했다고 합니다. 33마리 대짜 갈치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보면은 조업 비용은 오르고 수요는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자, 낙찰받은 갈치가 주로 재래시장으로 보내는데 코로나로 손님들이 줄다 보니 시장 상인들도 물건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즉 코로나로 직거래하는 식당 20에서 30%가 문을 닫았고 나머지 식당도 일주일에 5상자씩 가져가던 것은 한 상자씩으로 줄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상인들의 상당수가 폐업을 하고 있죠. 폐업. 그래서 이 폐업 때문에 지금 현재 식당에서 20-30% 정도가 폐업을 했고 물건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점점 파급 효과 때문에 갈치 도매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면요. 이곳 갈치잡이 배들은 제주도 근해를 돌면서 30에서 40일 정도를 조업하고 돌아오는데 한번 배를 운행하는데 유류비와 부식비, 미끼값을 포함해 8천만원에서 9천만원 들고 위판장에서 갈치를 팔아 얻은 수익을 선주와 절반씩 나눈다고 해요. 그 돈을 또 다시 선원 8명에서 10명과 나눠 갖고 한번 추러해 잡아오는 물량은 1500상자, 1500상자 정도 되고 올해처럼 위판가만 2만원씩 떨어져도 배 전체 수익이 3천만원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막히면서 인건비도 20에서 30% 올랐다고 해요. 이게 비단 갈치뿐만 아니고 우리 수박농사 있잖아요. 수박농사 결국은 수박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동으로 이렇게 수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배추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일손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는 뭐 동남아시아에서 제3국에서 이렇게 노동력을 수입을 해서 그때그때 수확철이 되면은 그들을 활용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유입이 무조건 전체가 다 차단되니까 인건비가 20-30%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즉 내국인들한테 최저시급 줘봤자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한국의 노동구조 전부 다 고임금적인 그 제조업이나 들어가려고 하지 누가 최하단에 농산물 생산하는데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런 게 정말 문제다 라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저시급 제도도 개편을 해야 돼요. 개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최저시급 적용은 이게 조금 이 대한민국 경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갈치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제주는 한국 오징어가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라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요? 보니까는 여러분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이거 드라마 보셨어요? 저는 아직 안 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뭐 하이라이트든 내용 줄거리든 그런 영상들이 많죠. 그걸 일체 안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징어 게임이 지금 대박이 났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이 딱지치기와 또한 뭐 초록색 트레이닝복 이런 것들이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요. 또한 이 게임 진행자들이 쓰고 나왔던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림이 그려진 가면의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같은 해외 쇼핑몰에서도 오징어 게임 상품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베이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키워드로 상품을 검색하면 17,000개 상품이 검색되고 국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대부분이 중국산이어서 제주는 오징어 게임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중국은 이게 무단으로 이 제조 판매하는 걸로 악명이 높잖아요. 네, 악명이 높죠. 그래서 이게 우리 중국도 언젠가 좀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남들의 그런 순수하고 그렇게 고귀한 저작물들을 마음껏 이렇게 베껴 쓰고 무단으로 도용해 가지고 전 세계에 그들의 그 생산력으로 값싸게 이렇게
언제까지 팔까요? 정말 문제죠. 이 나라가 G20 안에 상위권 안에 드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아직까지는 이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참 낮은 것 같습니다. 수준이요. 네. 그래서 지금 대만하고 가뜩이나 지금 중국이랑 대만이랑 여러분들 중국이랑 대만이랑 왜 갈라졌는지 아시죠? 아십니까? 중국은 이제 항일이라고 하죠. 이제 일본이 만주를 침략을 해가지고 일본이 중국 전역을 이렇게 먹었잖아요. 식민지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었는데 일본이 결국 패망을 하면서 중국 내에서도 민주주의 그리고 또 사회주의 이렇게 두 개로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를 이끌던 그 중국 국민당이라고 하죠. 국민당을 이끌던 장개석이 패전을 하면서 대만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중국이 양안 체제라고 합니다. 양안 두 개 할 때 두 개다 두 개라는 뜻 양이고 안은 뭐 그런 암벽 뭐 그런 뭐라고 해야죠? 이게 접안하다 할 때 그 안자거든요. 그런 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뭐 대륙이다 뭐 이런 양안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중국에서는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이 또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곤 했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국하고 수교를 할 때 대만하고 외교를 단절하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하고 외교를 단절했죠. 93년도인가? 93년도에 대한민국이 중국이랑 수교를 했었는데 그때 단절을 했었죠. 단절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국이 대만의 그 방공식별구역 있잖아요. 거기를 수백 대 전투기로 위협을 하면서 또 시진핑이 대만과 통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2021년 하반기에 국제 금융사회 있잖아요. 여기 조금 충격을 좀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울러 중국이랑 호주랑 또 무역전쟁을 하면서 호주의 석탄을 중국이 수입을 못하게 되잖아요. 못하게 되었고 인도도 마찬가지다만 중국의 지금 현재 전력난이 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대만과 이렇게 혹시나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또 아시아의 또 금융이 또 조금 리스크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융이라는 것은 늘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 뭐 제가 무조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결정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주식은 재미로만 하시되 재미로만 약간 목돈 있잖아요. 목돈에 한 1,000만원 이하 이 정도만 주식 투자하시고요. 정말 내가 확신이 들면 그때 가서 투자를 하시고 하면 되지 매일같이 사고 팔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은요 매일같이 사고 팔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정말 안정적이다 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또 다음 뉴스입니다. 자, 이것도 말이 많은데요. 왕릉가린 아파트 운명은 문화재청 김포 장릉 개선안 접수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문화재청 허가 없이 김포 장릉 인근에 짓고 있는 아파트와 관련해 건설사들이 개선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재청 관계자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으로부터 개선안을 모두 접수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문화재위원회가 총 9개 분과가 있는데 김포 장릉 아파트 안건은 국능분과와 세계유산 분과가 함께 심의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두 분과가 공동회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문화재위원회 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했고 두 분과가 합동회의를 할지 여부도 미정이라는 게 문화재청 설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검단신도시에 들어서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은 건설사들은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 철거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20만 명 이상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거 아파트까지 공급이 막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검단 신도시의 입주물량 충격이 적어지겠죠. 적어질 겁니다. 그러면 또 집값은요? 그냥 하염없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철거 사유가 될까요? 결국은 아파트를 지으라고 사용 승인을 해준 거는요. 행정 그 지자체의 권한이죠. 지자체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사는요. 그걸 믿고 지은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겠죠.
못하게 됐다고 하면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대한민국이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 나라 전체가 이분으로 집이 없는 사람은요, 여기 대해서 아파트 다 철거해라, 박살내라 이거고, 집이 있는 사람은요, 그럼 되겠냐, 그럼 되겠냐, 좋게 넘어가야지, 이렇게 대인배적인 마인드로 포용하는 이렇게 마음을 취하는 거겠죠. 예.